안녕하십니까. 이안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증권업 9월 먼슬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이안타 투데이 자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주요 증시 지표를 점검을 했는데요. 이제 브로커리지랑 트레이딩이랑 IB 부문에서 이렇게 점검을 했고요. 브로커리지 파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거래대금과 그 다음에 신용공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용공여는 브로커리지 이자 수익을 결정을 하고요. 그런데 거래대금을 보시면 월별로 놓고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세가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제 연초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좀 정체되는 구간 혹은 일별에 따라서는 감소하는 구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추세가 이제 꺾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용공여 잔고도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증가세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증시가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보통 증시랑 동행을 합니다. 신용공여 잔고가.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약간 좀 이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단기로 봤을 때는 이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증시가 상승 탄력을 좀 잃었다라고 보면 신용공여 잔고도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율하고 신용공여 이자율도 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브로커리지는 앞으로도 좀 계속 감소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시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에서의 그 금리는 3년물 금리를 얘기를 합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3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있는데요. 3년물 금리는 보통 단기 금리라고 하고 10년물 금리는 보통 장기 금리라고 합니다. 근데 증권사가 운영하는 채권들은 단기 채권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단기 금리가 내려가줘야 그 채권 평가액이 올라가서 그 트레이딩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 금리는 보통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반영을 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단기 금리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 증권사의 채권 운용 수익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 금리는 그 위험 회피 성향을 표시를 하는데 보통 위험 회피 성향이 증가를 하면 장기채의 매입 수요가 높아지고 그래서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증권주가 좋을 때를 보시면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될 때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단기 금리가 내려갈 때 다르게 얘기하면 위험 회피 성향이 떨어지고 다시 얘기하면 위험 선호 성향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돼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때 이때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도 그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진 않고 트레이딩도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증시가 계속 올라주면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증시가 지금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레벨 부담이 현저하게 높은 상황이에요. 이게 GDP 성장률 보통 이제 연간 명목 GDP랑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게 연초 이후로 시가총액이 GDP를 뛰어넘은 지가 꽤 됐습니다. 물론 이때부터 해서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치고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 크게 오르기보다는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부진하면 사실 ELS 발행도 좀 잘 안 되고요. 그게 지금 여기 자료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ELS도 그렇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전통적인 운용에서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ELS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ELS 상환 발행이 증시 수익률이랑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수익률하고 좀 동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ELS가 보통 조기 상환되는 시점이 6개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상환이 잘 되면 그러니까 ELS를 판매를 할 때 그 인식하는 판매 수수료가 이름은 판매 수수료인데 인식을 하는 거는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식하는 시점이 판매했을 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환이 됐을 때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마다 증시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와서 6개월마다 그 상환이 잘 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6개월마다 쿠폰이 들어오는 이표체를 발행을 한 거랑 비슷한 효과를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ELS를 많이 발행을 하는 건데
반대로 이게 그 증시가 급락을 해서 뭐 2020년 3월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ELS 상환이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했던 트레이딩 수익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 수익에서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보통 지금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20%에서 30% 정도 대형사들이 이걸로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시가 약하면 이런 면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B 관련 지표인데요. IB 관련 지표는 그래도 다른 트레이딩이나 뭐 브로커리지나 이런 쪽보다는 괜찮습니다. 지금 채무보증 잔액을 보시면 메리츠 증권이 엄청 많이 내렸었는데 이게 이제 메리츠 증권이 2019년 12월에 부동산 익스포저 관리 강화 방안이 나오면서 채무보증과 대출금의 그 익스포저를 많이 줄여놨었는데요. 그게 이제 새로 바뀐 그 제도의 범위 안에 다 들어와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기별로 감소하던 게 지금 좀 감소세가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시장 자체가 엄청 크기에는 규제 상황 때문에 뭐 이렇게 쉽진 않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엄청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 딜의 수익성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PF 시장 자체는 그냥 계속 지금 수준에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기서 이제 중소형사들이 좀 더 치고 올라오면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 타픽으로 선호하는 한양증권이라든지 이렇게 부동산 PF를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회사들이 좀 MS를 가져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증권업의 업황 자체는 지금 뭐 계속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양증권 같이 성장하는 회사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그 9월 먼슬리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